이 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진로적으로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콘텐츠 기획을 할지, 뭔가 기획을 한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뭔가 영상을 제작하고 아무래도 이런 미디어 콘텐츠 분야는 뭐 이런 방향성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학부에서는 저는 이제 미디어 영상을 전공을 했어요.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경험이 있고요. 현재 이제 대학원을 이제 언론정보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전에는 신문방송학이었죠. 근데 현재는 뭐 언론정보학 또는 뭐 미디어 콘텐츠학 이런 식으로 학과명이 분류가 되고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재는 뭐 미디어 콘텐츠 기획이나 뭐 연구 분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수업을 이제 뭐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민분들 대상, 뭐 화성시 미디어 센터에서 화성 시민들과 영상도 제작을 하고 관련 이제 미디어 콘텐츠 분야 강의도 하고 있는 이름은 윤관호라고 적혀 있죠. 네, 윤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폰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2009년도부터 뭔가 슬슬 나온다라고 시작을 했고 2010년도부터 실질적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인터넷 업무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적인 뭐 은행 업무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검색은 물론이고요. 사람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10년 정도밖에 역사가 지속되진 않았어요. 지속되고 10년밖에 안 된 거죠. 특히 이제 영상 매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급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아침 방송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새벽 3시에 아침 막장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제주도 바닷가 앞에서도 인터넷이 터진다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어쨌든 요새 그래서 뭐 방송사에서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짧게 간추린 뭐 컷 영상을 이제 많이 올리죠. 컷 영상을 뭐 무한도전도 원래는 이제 60분에서 80분 분량이면은 어떤 그 출연자가 활약했던 하이라이트 부분을 5분에서 10분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 자체를 길게 보는 것보다는 뭐 출근할 때 지하철 타면서 뭐 또는 학교라면은 잠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럴 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NS의 그런 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특성상 영상의 분량도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영상 분량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체 형태에 맞춰서 그런 특정 영상들의 분량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대부분 생각할 때 요새는 관심 있는 콘텐츠 영상은 어떤 거 봤어? 라고 물어보면 뭐 유튜브 매체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영화도 있고 사실은 뭐 텔레비전 매체도 충분히 있는데 아무튼 이제 가장 우리가 근접하게 접하고 있는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시청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텔레비전도 너무나 많은 정보량을 우리가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도 있고 요새 가짜 뉴스들도 굉장히 문제화가 되고 있죠. 그런 무분별하게 많은 정보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소통을 하게 되었고요. 원래는 이제 역사 자체는 스마트폰이 개발될 때부터
시작되진 않았어요.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죠. 최초 업로드 날짜가 2005년도, 뭐 여기 날짜가 적혀 있죠. 2월, 4월. 뮤직비디오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간단한 짧은 영상을 뭐 업로드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뭐 간편하게 웹상으로 올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짧게 올리는 것, 짧은 시간 내에 시청을 하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이용을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 매체가 마침 스마트폰 형태랑 굉장히 맞물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그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 점점 시장이 발달하면서 정말 많은 그 콘텐츠들이 개발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유튜브 영상을 기본적으로 반드시 올려야 돼요. 근데 영상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뭐 제가 뭐 움직이는 거를 뭐 동영상으로 만든다. 당연히 올릴 수 있겠죠. 자, 자막만 흘러가게. 사람은 안 나오고 어떤 물건도 안 나오고 자막만 흘러가는데 영상 파일이야. 사진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영상 파일이야. 업로드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영상 파일이니까요. 예. 어쨌든 이제 동영상 확장명의 파일이 업로드 돼야 됩니다. 동영상을 보고 나서 댓글 달 수 있고 좋아요, 싫어요 할 수 있고요. 이것을 링크를 첨부해서 그 링크를 타고 볼 수도 있고요. 콘텐츠 정말 많아졌습니다. 근데 뭐 광고도 이제 어쨌든 뭐 광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하죠. 뭐 SNS 매체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면요. 이 SNS를 통해서 이 방송 매체의 경우에는 물론 텔레비전으로 이제 송출이 되는 개념입니다만 뭔가 이제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뭐 스튜디오라든지 많은 출연진이나 뭐 방송 카메라나 이런 게 완벽하게 구현이 돼야 방송 매체가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간편한 장비로 내가 단순하게 정보를 받는 수신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방송을 할 수 있는 송신자의 역할, 송신자의 역할도 같이 겸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죠. 혼자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혼자서 강의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매체, SNS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는 안 하실 거긴 합니다만 이 강의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을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를 하고 싶다. 그것을 특정 링크를 통해서 선생님만 보게 한다. 그렇게도 방송이 가능하겠죠. 내가 원하면은 방송을 송출할 수도 있고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고 수신자와 송신자의 역할을 두 가지를 겸할 수 있게 발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엔 뭐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둘이서 쌍방향적으로 서로 같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뭐 광고 같은 게 좀 자극적인 광고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유튜브에서 뭐 키즈 유튜버 애들도 활용할 수 있게 그 제한적으로 거는 것도 있고 뭐 광고 같은 게 좀 그런 게 많죠. 아무튼 이런 거는 좀 앞으로 계속 뭐 개선해야 될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어쨌든 미디어 콘텐츠 분야라서 미디어 콘텐츠가 이런 점이 있다라고 이제 뭐 좋은 점에서 저는 좀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사실은 좀 이것에 의한 그런 폐해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그 애들 있잖아요. 되게 어린 애들 뭐 그 애들이 이제 뭐 연필 지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에 유튜브 스킵 버튼을 누르는 것부터 먼저 습득을 한다라고 하죠. 굉장히 그 앞으로의 세대들이 디지털화 된 겁니다. 콘텐츠 분야 분석을 해볼 텐데요. 사실은 이 콘텐츠라는 거 자체는 앞에 뭐 무슨 콘텐츠 뭔가 이제 뭐 지칭되는 단어를 붙이면
약간 그런 식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다 콘텐츠 앞에 해당 뭐 키워드를 이제 첨부를 하시면 다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콘텐츠라는 것이 굉장히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해요. 그 등에서 뭐 문화적인 소재의 콘텐츠, 뭐 문화 콘텐츠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겠죠. 문화적인 요소도 사실은 정말 방대하죠. 관심 분야나 어떤 특정 분야가 문화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해외, 여러 가지 다국적인, 다른 국가의 그런 문화, 여러 가지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미디어 내용물에 담기는 것을 문화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 영상에 여러 가지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달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화적인 소재, 이런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미디어 콘텐츠랑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적으로는 이 채널들은 가장 이제 주력하는 콘텐츠를 선정을 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게 조회수를 많이 창출하게끔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실은 여러 채널에서 해당 또는 어떤 특정 채널에서 여러 가지 방송을 할 텐데, 그 방송국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채널을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콘텐츠를 킬링 콘텐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넷플릭스의 가장 큰 콘텐츠는 뭘까요?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넷플릭스가 지금은 가장 주력 콘텐츠가 영화나 또는 이제 다른 데서 못 보는 드라마, 이런 것을 추천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거는 유튜브도 해당됩니다만 추천 영상 뜨는 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공포 영화를 봤으면 다른 공포 영화를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의 콘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죠. 원래는 넷플릭스가 비디오 대여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 DVD 대여점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오프라인에서 특정하게, 이제 오프라인, 이제 온라인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그냥 비디오 대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넷플릭스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로맨스 영화를 하나 이제 대여를 한 것이죠. 이제 몇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이렇게 계속 로맨스만 본 겁니다. 구매 고객의 그런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런 로맨스 영화도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라고 추천 서비스를 준 것이죠. 추천 서비스. 다른 스트리밍, 다시 보기 서비스와 차별화된 넷플릭스의 킬링적인 요소는 바로 추천 서비스를 통한 영화, 드라마를 볼 수 있게 구축을 한 것이죠. 자, 펭수는 굉장히 유명해졌죠. EBS 채널에서 유튜브를 이제 개설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력으로 이제 많이 활동을 하는 캐릭터성으로 킬링적인 소재를 선점하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캐릭터가 결국에는 주된 콘텐츠가 된, 킬링 콘텐츠가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JTBC 슈가맨의 경우에는, 이 슈가맨이 다른 음악 프로그램 성격과는 다르게 이전에 유명했던 90년대, 80년대 유명했던 그 연예인들을 소환을 해서 이 특정 타겟층 20대와 30대, 나아가서 40대의 층에게도 인기가 있게 추억의 연예인을 소환한다는 그런 컨셉이 아무래도 다른 음악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킬링 콘텐츠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로 이제 어쨌든 이런 문화 콘텐츠와 그 문화 콘텐츠 속에서 어떤 킬링적인 요소를 선점할까? 이 콘텐츠 분야는 최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좀 분석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체계화시켜서 채널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기획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인데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